안녕하셨습니까? 강성만평의 강성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시멘트 부문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노총의 파업에 대해서 강공으로 대처를 하시겠다는 건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시멘트가 공급이 안 되니까 전국에 500개가 넘는 그런 아파트 건설 현장이 다 공사가 멈춰 있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계에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정말 어쩌면 사상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물연대에서 이 명령을 잘 따라서 법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시국이 심각한 상황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살리기를 하려고 그런 것인지 이 좌파 시민단체나 노조 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주말마다 용산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하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거고, 퇴진이 추모다 이런 얼토당토않는 윤석열이 퇴진하는 게 이태원 추모랍니다. 이런 논리로 제2의 어떤 광우병 사태, 제2의 최순실 사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저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거로 정당하게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퇴진시키겠다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까지 촛불 집회에 나가서 선동을 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 화물연대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비정규직, 학교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게 한다든가, 또 학교에서 그 돌봄, 아이들 돌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든가, 또 거기에 서울교통공사죠. 여기도 지금 파업을 지금 한이 많이 하고 있고, 그 밖에도 공공운수라든가 여러 부분이 지금 민노총 하나에 있는 모든 그런 노조들이 파업을 한꺼번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100만 명은 민노총 회원들이 총파업을 하고 또 거리로 나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보통 일입니까? 이게 왜 이분들이 이러는지 정말 전 짐작이 잘 안 가요. 거기에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가짜 뉴스를 막 남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없이 아주 계속 가짜 뉴스 공장 노릇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측근 2사람이 구속이 됐는데 이걸 전부 탄압이다, 검찰 독재다, 이런 주장만 하지, 본인이 지금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부정부패 비리 사안인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소명이나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도대체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이라는 대표에게 무슨 코가 끼었는지 이재명 지키기, 이재명 구하기, 이재명 살리기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국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합의를 했죠, 여야가. 우리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한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합의함으로 해서 시간을 또 벌었어요. 이 12월 초에 정기국회가 끝나면 45일간 하면은 1월 말까지 시간을 벌어가지고, 적어도 1월 말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이나 쌍방울이나 성남FC나 이런 데서 어떤 비리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적어도 기소가 되거나 체포되는 그런 일은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민주당은 벌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시국이 1945년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에 벌어졌던 그때 상황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1945년 해방을 했는데 그때도 좌우가 엄청난 대립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좌우가 전부 거리로 나와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런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던 현대사인데요. 그때도 이제 1946년이죠. 해방 이듬해. 그때 전평이란 조직이 있었습니다. 전국 노동조합 평의회, 이걸 줄여서 전평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1925년도에 설립됐던 조선공산당 산하 조직입니다. 조선공산당은 공산당 방식으로 이제 항일 투쟁을 했던 그런 집단이죠. 그 산하에 있는 전국 노동조합 평의회, 전평이라고 했는데, 그때 전평이 1946년도에 총파업을 합니다. 아주 그때도. 그리고 나서 1946년도 아마 그때가 9월에 총파업을 하는데, 10월 1일 날 대구에서 대구 10월 항쟁 시위가, 대규모 시위가 대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는 또 여순 반란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극도의 혼란의 해방 이후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좌우가 서로 수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그 당시 전평보다, 해방 이후 전평보다 훨씬 강한 조직이죠, 지금의 민노총은. 이런 이 민노총이 총파업을 하겠다고 지금 달라들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또 그 좌파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조하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북한이 지금 며칠 전에 여러분 보셨죠? 김여정이라고 김정은이 동생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왜 윤석열을 남조선 우리 인민들은 뭐 지켜보고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선동을 또 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거 일종의 지령 아닐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종북 주사파나 그런 종북 세력에게 뭔가 저는 지령을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대혼란에 이 격동에 지금 대한민국 시국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현명하게 이 상황을 대처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배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칼럼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이 강성 만평을 통해서 했던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물론 이제 수준 높은 칼럼니스트가 쓰셔서 언어는 굉장히 초탁이 되어 있습니다. 세련되게. 제목이 탕난의 시대에 부정비리 의혹 당대표가 민주화 정당을 접수 그랬어요. 부정비리 의혹 당대표 이재명이죠. 민주화 정당 민주당이죠. 접수했다 이거예요. 탕난의 시대라. 탕난이라는 것은요, 탁은 맡길 탁자라는 알란자입니다. 탕난이라는 것은 알을 맡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뻐꾸기 들어봤죠? 뻐꾸기 알을 말하는 거예요. 뻐꾸기 알을. 이게 이 뻐꾸기가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가지고 알을 이제 다른 새가 이렇게 부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이 뻐꾸기가 자기가 낳은 알은 놔두고 둥지에서 원래 있던 새가 낳은 알은 둥지 밖으로 밀어내가지고 자기 알에서 나오는 새끼가 원래 있던 그 새, 숙주라고 그러죠. 그 새가 물고 온 먹이를 다 먹여서 키우게 하는 이제 이런 걸 탕난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민주당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진전시키고 민주화를 거의 완성 단계로 끌어올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당이었는데, 지금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한국 민주화의 적통 정당이라는 그런 이미지는 없고 친북, 종북 좌파 세력과 586 세대가 접수한 그런 정당이 돼버렸다. 지금 168명인가 9명이 되는데 거의 뭐 60몇 명이 그런 세력이라고 정가에서는 뭐 얘기들 하던데, 원래 민주당의 숙주는 한국 민주화의 적통이라는 그런 전통의 야당인데 여기에 친북, 종북, 좌파 세력, 이게 이제 말하는 뻐꾸기예요. 이 뻐꾸기가 가서 이제 민주당을 접수했다, 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민주당의 뻐꾸기 좌파 세력에 이재명이라는 또 다른 뻐꾸기가 가가지고 또 거기다가 자기 알을 또 넣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이제 더블 탕난 정당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뻐꾸기만 있고 진정한 야당, 전통의 야당, 견제의 야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칼럼이에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이제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전에 살짝 언급한 부분인데 또 재미있게 이분이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민주당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섭리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본다. 왜 민주당이 이렇게 갈까? 당군 이래 최대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당대표를 만들고 그 사람을 지키겠다고 모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방탄 노릇만 하고 말이야. 왜 이렇게 갈까? 뭔가 섭리 같은 것이, 그 섭리가 뭘까요? 아니면 또 다른 관점에서 민주당에 명석하고 정의감 있는 정치인들이 무엇인가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망상이 들기도 한다. 인질이랍니다. 인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인질로 잡혀있다. 뭘 말할까요? 공천권? 이재명 당대표가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면은 내 목이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저 거대한 민주당이 당대표 한 사람, 그것도 민주화의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민주화 운동한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민주당의 터줏대감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뭐 국회의원을 지금 처음 하잖아요. 보궐선거로. 그것도 송영길 전 대표가 내 거 하시오 하고 줘가지고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민주당에서 쭉 한 그런 터줏대감도 아니고 민주당의 지성과 양심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는 사람, 이재명한테 어떤 지성과 양심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특혜와 반칙으로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하는 막대한 이익을 취한 그런 사람들과 그 사람의 지금 배후에 이재명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 이걸 받고 있는 사람이죠. 7가지 죄명을 쓰고 떠돌이처럼 흘러들어온 사람, 이재명을 말하는 거예요. 떠돌이처럼 민주당이 흘러들어온 사람을 저렇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온몸을 던져 스스로 방탄조끼가 되려는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바로 이 대목이에요.
저는 그 민주당 그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그 이낙연 총리 할 때부터도 저는 이런 의심을 했어요. 대개 국회의원들은 같이 국회의원을 오래 한 사람들을 많이 돕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의 어떤 상당수가 한 번도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나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줄을 서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이낙연은 그래도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총리도 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스킨십도 많았을 텐데 왜 이재명보다 더 약세일까? 궁금했어요.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바로 이런 의구심. 이거 국회의원들 뭔가 이런 거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냐? 대장동, 백현동 등등해서 엄청난 8,500억, 3,000억 상상도 못할 그런 이득을 취한 게 말하자면 이재명 주변의 일당들인데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저분들이 저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도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이 칼럼니스트가 그런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이런 정당, 뻐꾸기 정당입니다. 민주화 운동도 한 적이 없는 사람, 국회의원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사람,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어디서 흘러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을 지키겠다고 국회의원 만들고 당대표 만들고 당헌 당규 고치고 그리고 스크럼 짜고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민주당은 아무리 국회에서 다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야당입니다. 국가 통치는 야당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당의 정책과 여당의 예산 편성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게 없어요. 국회에서 완전히 자기들이 여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이런 것은 무조건 예산 안 된다고 다 하고 문재인 정권 때 자기들이 했던 정책, 실패한 정책은 계속해서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을 하고 이게 지금 아무리 국회를 다수를 차지했어도 야당이에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야당 중심제가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존중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견과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 예산 편성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민주당은 지금 여당이에요. 여당 아직도.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태양광 있죠. 태양광 그것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탈원전하면서 태양광 예산을 또 증액하겠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SMR이라고 전에 제가 말씀했죠. 소형 원전 그 예산은 또 삭감하겠답니다. 그 다음에 공공분양주택 예산 자기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가지고 지금 집값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2배, 3배 폭등해가지고 지금 집값이 다시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문재인 정권 때 올렸던 집값 기준으로 나오니까 폭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삭감을 해요. 분양 많이 못하게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분양 정책이 안 되게.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힙니다. 지금 여러분 그 대장동, 백현동 이게 왜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백현동 사업하면서 임대 아파트 비율 줄였잖아요. 임대 아파트 비율을 35%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9%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걸 다 개발업자 자기 측근 일당들 이 사람들이 천문학적으로 이익을 가져가게 했지 않습니까? 민영개발과 공공개발을 교묘하게 혼합시켜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조를 증액을 하자고 하면서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1조를 삭감하자고 나옵니다. 이게 공공임대주택도 일정 부분 우리가 늘 져야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런 식이에요. 정작 자기가 시장할 때는 온갖 비리 의혹을 받으면서 다 헤쳐먹고 정당하게 져야 될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가지고 자기 측근하고 개발업자 일당들 이익만 천문학적으로 불려준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율 배반적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지난 3월의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불복하겠다 저는 이렇게밖에 지금 판단이 안 섭니다. 국회가 다수당이라고 국민 여러분 아나무인입니다. 지금 이 MBC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MBC, KBS 같은 공영방송 사장을 임기가 만료되면 윤석열 정권이 교체할까봐 공영방송 사장 교체 방지법 이런 걸 또 발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YTN을 민영화한다고 하니까 YTN도 지금 노조가 장악해가지고 MBC 못지않게 편파 방송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YTN 민영화를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YTN 민영화 국회 동의법을 또 발의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장동을 수사하는 검사, 재판하는 판사들 협박하려고 이재명 방탄용 판검사 처벌법을 또 발의한다고 합니다. 그 노란 봉투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노란 봉투법. 이름이 특이한데
말하자면 이건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할 때 노동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한하는 법.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노조 편을 드는 법이죠. 이거 이름을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또 바꾼답니다. 합법파업보장법. 민주당의 이런 행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좀 판단을 해보시고 한번 여러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서른 의원이 그런 말 했더라고요. 나 같으면은 대표직 내놓고 자기가 받고 있는 그런 온갖 비리 의혹을 깨끗하게 소명하고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안에서도 바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서른 의원은 뭐 이낙연계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하자면 방탄 국회가 국정조사 특위에 합의함으로써 1월 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가지고 검찰이 소환은 또 할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이 아마 12월 중에 소환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고 나면은 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가 끝나고 하면은 아마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가겠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이재명이 체포 안 된다고 반대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그치지 않겠죠. 대장동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체포동의안을 보내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문제를 수사하는 성남지청이 또 체포동의안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보내고 쌍방울 그룹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동의안을 보내면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국회에서 계속 부결하실 겁니까?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실 겁니까? 아니, 법원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와도 계속 국회에서 안 된다 하면서 그런 민주당의 모습을 아마 보여주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총선 전략.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가짜뉴스. 아주 민주당 의원들 철험의 의원들 19명인가 20명 되죠. 이런 분들 말할 것도 없이 아주 가짜뉴스를 아주 연일 생산하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김의겸 의원 여러분 아시죠? 김의겸 첼리스트의 거짓말을 폭로해가지고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또 최순실 사태 같은 것을 또 만들어 보겠다는 공작 기획 아닙니까? 혹시 그렇지 않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첼리스트가 고백을 했어요. 자기 남자친구한테 둘러붙이려고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런데도 우기고 있습니다. 옛날 대선 때 기억나세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 주장했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분들은 다 이런 식입니다. 또 장경태 최고위원이죠. 이분은 무슨 김건희 여사 조명 또 사건 있잖아요. 외신이 보도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잖아요. 무슨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올린 글을 갖다가 외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고발당해 있는데 이분도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더 탐사라는 좌파 인터넷 언론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에 가서 배를 누르고 얼마나 가족들이 위협을 느꼈겠어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주거 침입이죠. 전 대한민국 경찰 하고 있나 저는 궁금합니다. 경찰이 저는 움직이는 것이 별로 안 보여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색깔론이라고 하지만 국정원 아무리 대공 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 신원조회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집 앞에 가서 초인종 누르고 하는 이 더 탐사 기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 과연 신원이 어떤 분들인지 북한이나 종북 세력하고 어떤 관련은 없는지 대한민국 경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정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공 기능이 문재인 정권이 없앴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의 대공 기능도 없지, 기무사령부에도 없지, 국방부의 정보사령부에도 없지, 또 지금 제주도 노비자로 지금 들어올 수 있나요? 그럼 제주도에 들어와가지고 배 한 번 타면 얼마든지 본토에 상륙도 가능하잖아요. 무방비 상태예요. 붉은 악마 축구 중계할 때도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봤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제 걱정이 돼요.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흔적도 없이 자살을 당한 건지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 차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 좀 활발하게 일 좀 해주세요. 검찰 기능이 많이 악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그럼 경찰이라도 일을 해주셔야지. 참 대한민국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보죠. 전당대회가 늦춰질 것 같더니 날짜도 안 정하고 있죠. 비대위가. 지금 3월설도 나오고 4월설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해야죠. 집권 여당이
대책위원회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대선에 진 야당도 아니고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반듯한 지도부를 선출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협력하면서 당정이 나라의 책임을 져주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지만 저는 또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이 전당대회를 깨끗하게 국민과 당원의 박수를 받으면서 그런 어떤 올바르게 잘 치러내면은 저는 지지율이 또 올라갈 것이고, 지금의 또 민주당이 굉장한 그 방탄정당의 외길만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라도 이렇게 발부되고 하면은 더 혼란이 올 거예요. 그러면 전국 좌파 세력 또 전통 민주화 세력하고 이렇게 민주당이 분열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귀국을 하고 또 김부겸 또 전 총리 이런 분들이 또 컴백하셔서 민주당이 제 자리를 찾아야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 전당대회를 참 아름답게 페어플레이하면서 서로가 네거티브 하지 않고 포지티브 방식으로 경쟁하면서 치러내면은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이 담벼락을 걷는 기분일 거예요. 국회 소수 정당으로서 아무리 여당이지만 다음 총선에서 150석을 획득하지 못하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제대로 일도 못 해보고 임기를 마치게 될 것이고, 다음 대선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한다는 희망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당 대표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 대표, 15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표, 당원은 물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표, 특별히 253개 지역구 선거구 중에서 121석을 차지하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당대표, 그러기 위해서는 스윙 보터, 중도표를 획득할 수 있는 당대표, 이런 분을 선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에 국회의원이 49명인데 국민의힘 8명이에요. 경기도 국회의원이 59명인데 국민의힘 7명입니다. 인천 국회의원 13명인데 국민의힘 2명입니다.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이렇게 당선돼가지고 150석 되겠어요? 국회 다수당이 돼서 제대로 나라 한번 통치하고 이끌어 보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내가 대표가 되고 싶고 또 그 대표가 되면은 또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서 차기 도전도 하고 싶고 하겠지만은 그런 욕망들이 너무 부딪혀서 국민의힘이라는 이 함선이 잘못된 항로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욕망을 용광로 속에 녹여내서 정말 총선에 승리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당대표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라고, 비대위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전당대회 날짜를 정해주셔야죠.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져야 그래야 당대표 경선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주문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참 대한민국이 처한 이 시국, 뻐꾸기 정당이 돼버린 민주당,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제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인식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국을 잘 헤쳐나가야 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짜 빨리 정해서 제대로 된 당 지도부 선택해서 총선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편안한 또 일상이 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